자, 반갑습니다. 행복한 태극 여행입니다. 자, 오늘은 태극권의 이제 건결 중에서 태극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경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우리가 보면은 이제 태극권할 때 뭐 정두연 또는 허릉, 정경, 함웅, 발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. 송료, 뭐 주주, 자완, 돌장, 서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건결들이 많이 있죠. 또 요구하기도 하고. 그런데 태극권만이 이제 얘기하는 태극권에서만 얘기하는 건결이 있거든요. 그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째는 유의적 무의하고 무의적 유의하라.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의식이 없으면서도 있어야 한다. 이런 건결이죠. 좀 말이 어렵죠. 유의적 무의하고 무의적 유의하라. 의가 있으면서 없는 듯이, 의가 없으면서 있듯이. 그렇게 이제 태건해라는 얘기거든요. 또 하나의 건결은 뭡니까? 동적적, 동적, 정, 정적, 동. 그러니까 동한적 정하고 정한적 동하라.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말고, 그죠? 움직이지 말면서 움직여라. 이런 건결들이거든요. 저는 이 두 개가 태극권을 대표하는 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태극권에서 아주 특징 있는 그런 건결이죠. 처음에는 이제 제가 태극권을 수론할 때 이러한 건결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고민도 좀 안 했고요. 행을 배우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건결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한 거죠.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건결을 이해를 하셔야 태권에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.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, 처음 이제 태권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고요. 태권을 그래도 조금 하신 분들은, 아, 그게 그런 거였구나. 뭐,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태권을 제가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한 개는 어떤 내면적인, 우리 내면적인 건결입니다. 즉, 유의. 그죠? 유의. 의가 있는 듯 하고, 무의. 자, 태권을 하면서 의가 있는 듯 하고, 없는 듯 해라. 그죠? 근데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한 건결을 보면, 뭐, 의 행기도 있겠지만, 양가의 건결, 양가의 그 건결을 보면 이런 게 있죠. 용의, 용의, 의를 쓰라. 부용력, 힘을 쓰지 말고, 의를 쓰라. 이러한 건결도 있죠. 그죠? 영권심리에 보면, 있는데,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, 그러면, 이 말의 뜻은 의를 너무 강하게 쓰면, 우리가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의를 너무 강하게 쓰면, 이 의를 너무 강하게 쓰면 몸이 긴직됩니다. 몸이 긴직되고 굳어져요. 그래서 의를 쓰기는 쓰되 최소한 작게 쓰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의를 점점 작게 쓰는 이 사람들이 태권의 이제 고수의 확률이 높아요. 처음에는 의를 써서 초식을 하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의를 점점 작게 써서 나중에는 의를 쓰는 듯 마는 듯 해서 뭐야?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거죠. 약간 이거는 우리 마음과 신법과 관계되는 관계죠, 그죠? 신법과 관계되는 거라.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? 이 의를 알아야 되겠죠, 그죠? 의가, 내면의 의가 무엇이냐, 알아야 되겠죠. 그죠?
우리의 마음은요,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? 신경 안에 있죠. 그죠? 신경 안에 우리의 마음이 존재한다. 이 마음 안에 뭡니까? 정신이 깃들어 있죠.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깨달음의 영역이기 때문에, 이제 이건 스스로 공부를 해서, 아, 내 마음이 어떻고, 내 의가 어떻고, 이런 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, 알으셔야 됩니다. 이건 제가 설명을 막 한다 해서,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죠?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, 자기의 사랑 얘기를 읽죠.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데,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가슴앓이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죠. 뭐 듣기는 듣겠죠. 그랬는갑다 싶으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. 이거는 그와 같이 그죠. 자기가 공부해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외면적으로요. 외면이라고 했지만 움직임, 우리가 초식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근결들, 즉 동한적, 즉 움직이면 동한적, 정하라, 멈춰라. 정한적, 동하라. 동적적, 정적동이죠.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. 또 이건 또 그러면 뭐냐? 우리가 몸이 보면 이제 이렇게 상체가 있고 하체가 이렇게 있죠. 그죠? 이 하체, 상체. 상체가 동하면 하체는 정하라는 얘기입니다. 또 하체가 동하면 상체가 정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동정이 한 초식을 할 때 동정이 같이 요 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즉 이거 좀 얘기하면요. 태극근은 제가 그랬죠. 기합이라고 했죠. 개. 합이라고 그랬죠. 개는 발경이거든요. 발경. 합은요. 화경이죠. 그죠? 이 발경은 뭡니까? 발경은 상체가 주가 되고 하체가 부가 된다고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, 이렇게 되죠. 화경은요. 화경은 상체가 부가 되고 하체가 주가 됩니다. 그렇게. 그래서 동정이 초식마다 동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힘을 빼고 내가 천천히 하든 뭐 약간 빨리 하든 상체와 하체가 서로 동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상체가 동할 때는 하체가 정하고 하체가 정할 때는 상체가 동해야 된다는 얘기죠. 요런 것들은 이제 초식을 할 때 배우시면 되죠. 초식을 할 때 주로 그죠? 주가 되는 것이 동이고 부가 되는 것이 정이에요. 그래서 동정이 같이 있어야 된다. 제가 어쨌든 이제 이런 이론 공부를 이론에 대한 거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태극근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. 처음 태극근을 접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그 전에 먼저 이러한 이론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태극근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겠죠. 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. 자, 오늘은 유의중 무의하고 무의중 유의하라. 동안적 정하고 정한적 동하라. 이제 요 근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또 다음에 또 근결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